네, 그래서 이제 PMT 상에서 C2, 1 AB 컨덕션이 확인이 돼서 페이스메이커 임플란테이션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LVB 에어리어 페이싱을 할 때 이와 같이 이제 풀카 세팅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당연히 QRS 몰폴로지의 트랜지션까지도 봐야 하고, 가능하다면 그 파시켈 혹은 번들 브랜치, 저희들이 타겟으로 하는 노멀 컨덕션 시스템의 포텐셜도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리드들을 다 관찰을 해야 하는데, 투쓰리 ABF를 포함한 림 리드 당연히 관찰해야 되고, 특히 V1과 V6를 반드시 필수적인 프리코드 리드로서 시술에 반드시 모니터링이 돼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노멀 컨덕션 시스템의 포텐셜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이폴라 바이폴라 시그널을 그 리드의 바이폴라 시그널 역시 확인을 해야 하고, 더불어서 언필터드 세팅으로 0.5에서 500Hz로 하이패스와 로우패스 필터를 설치를 하여서 유니폴라 세팅도 같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그림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엑스퍼트 컨센서스에서 제공한 그런 그림이고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이렇게 이제 프로카 세팅을 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고, 리드 원투라는 것은 바이폴라 이제 시그널을 리드에서 관찰하는 것이고, 커런트 오브 인저리 유니폴라라는 것은 이제 유니폴라 시그널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요즘 최근에는 조금 더 어드밴스 시켜서 유니폴라의 디스탈과 프록시말의 유니폴라 시그널 두 개를 모두 관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이제 기본 시그널들이고, 기본적으로 RBB가 현재 좀 동반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제 그 펑처를 한 뒤에 합당한 롱시스를 넣고 이제 롱시스 리거스테이션을 하고 플러싱을 한 다음에 이제 리드를 넣게 되는데, 여기에선 교수님들마다 조금 다르지만 스크류를 먼저 해놓고 리드를 넣어지는 교수님도 계시고, 스크류를 어느 정도 스크류를 하기 전에 리드를 프라이머리 커버처까지 넣은 다음에 이제 스크류잉을 한 다음 이렇게 라이트 RB 세툼 쪽으로 이제 어프로치하는 교수님도 계십니다. 예전에는 제가 예전에 좀그 LBB 페이스메이커 임플란테이션을 할 기록을 조금 리뷰해 볼 기억이 있었는데, 히스 RB 카테터나 쿼드리플랍 카테터 두 개를 먼저 페모럴 통해서 넣어서 히스 포텐셜 먼저 레코딩을 한 다음에 히스가 여기에 위치하는 걸 아나토미컬 로케이션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교수님들께서 많은 경험이 쌓이시면서 이제 그런 레코딩 없이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제 아나토미컬하게는 어떻게 어프로치 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LAO, RAO 뷰를 모두 이제 컨펌을 해야 합니다. RAO 30도 뷰에서 보통 확인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보통 히스번들이 확인되는 위치는 트라이커스피드의 서밋에서 이제 보통 히스번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쿼드리플라나 히스 RB 카테터로 히스 포텐셜 어딘지 컨펌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RA 인지오나 RV 인지오그래피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렇게 해서 트라이커스피드의 서밋이 확인이 되고, 그 서밋과 RV 에이펙스의 가상의 선을 긋습니다. 가상의 선을 그어서 프록시마의 3분의 1 지점을 이제 타겟으로, 그리고 혹은 절대값으로는 히스번드에서 15mm에서 35mm 사이에 떨어진 곳으로 마이너스 10도에서 30도 사이의 각도를 LBB 에어리어라고 타겟 에어리어로 설정을 해서 이 부분으로 어프로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LAO 뷰로 보았을 때, 흔히 이제 교수님들께서 시술을 하실 때 별로 안 예쁜데 하시는 경우가 지나치게 1시 방향, 12시 방향으로 그 리드의 팁 방향이 솟구쳐 올라와 있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가이드라인 상에서도 이제 추천하는 것은 저희 3시 방향을 0도로 기준을 잡았을 때 10도에서 40도 이 사이 구간을 이제 타겟 사이트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되고, 더 어프로프레이트 타겟은 20도에서 30도 사이 각도로 리드가 septum으로 이제 드릴링이 될 수 있게 이제 매뉴버를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RAU부에서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좀 다른 비슷한 에어를 타겟으로 하는 다른 이제 알고리즘을 말씀을 드리면, RAO 뷰에서 RV를 이렇게 이제 에이펙스를 기준으로 원심 방향으로 9가지 구간으로 이제 나눈 다음에 5번을 타겟으로 한다. 이제 그런 라인 블록 알고리즘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5번 이렇게 9가지 구간으로 나눈 후에 5번을 타겟으로 LBB 에어리어를 설정을 해서 어프로치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접근한 RV septum부터 이제 점점 드릴링을 하게 되면서 딥 septum, LV septum 그리고 이제 그 LV fascicle 혹은 LVB로 이제 어프로치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EKG와 EGM을 보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RAO 뷰에서 이제 히스 번들과 LVB 그리고 레프트 파시큘라 번들을 이제 구분짓는 그런 길이 구분짓는 요소를 말씀을 드리면 히스 포텐셜에서 포텐셜을 만약에 기록을 할 수가 있다면 그 포텐셜 to V QRS의 이니시에이션까지의 인터벌이 55에서 35 노말 흔히 말하는 노말 HV 인터벌이죠. 그런 인터벌에 관찰되는 여기는 히스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고 그런 35에서 25mm 사이면 LBB 그리고 25에서 0ms라면은 파시큐를 타깃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LBB를 타깃으로 했다라고 한다면은 어, 우리가 예상되는 히스 포텐셜이 관찰된다고 예상되는 부위로부터 아나토미컬 1에서 2cm 정도 떨어진 부위를 보통 LBB 포텐셜을 레코딩할 수 있다고 예상하게 될 것이고, 실제로 LBB를 페이싱하게 된다면은 노멀 엑시스를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조금 더 디스탈 부위 쪽으로 가서 이제 이 포텐셜을 보였다면 이건 조금 더 2에서 4cm 정도 떨어졌으니까 레프트 번들 브랜치나 히스 번들이라기보다는 레프트 파시큘 쪽을 이제 저희들이 어프로치 갔을 가능성이 높겠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안터리어 파시큘, septum 파시큘, 포스terior 파시큘에 따라서 그 QRS의 엑시스가 조금 달라지게 되고 그 엑시스는 그 각각의 요소를 결정짓게 되는 엑시스를 이제 평가하는 거는 리드 2와 3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2, 3가 모두 다 포지티브를 하면 상대적으로 앞쪽으로 드릴링이 됐다는 뜻이니까 안트리얼 바스큘을 타겟을 했다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이제 포스터리아라면 양쪽 리드 2와 3가 전부 다 네거티브로 보이게 될 것이고 그 둘 사이라면은 이게 중간인 셉타일 바스큘을 타겟으로 우리가 드릴링을 했구나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비셉툼으로 미리 스크류가 나와 있는 V리드를 이제 어프로치를 하게 되고 드릴링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어, 먼저 이 인트린직하게 우리가 노멀 컨덕션이 이루어졌을 때 QRS 모폴로지가 어떤지를 다시 좀 리뷰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 환자는 여기 파필드처럼 보이는 블런트한 시그널이 바이폴라 리드에서 이제 보이게 되고 그런 시그널을 기준으로 V를 했을 때 26ms 정도 확인이 되면서 이 시그널 to V6 피크까지는 73mm 그리고 RBB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V6, V1의 인터피크 인터벌이 71ms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환자, 해당 환자에서 드릴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어느 정도 한 이후에 이제 페이싱을 하게 되는데 이런 페이싱을 했을 때 페이스드 QRS 듀레이션 161ms로 확인이 되었고 자세히 보시면 아, 여기에서 흔히 우리가 보던 RV septum에서 페이싱 했을 때 예상되는 거는 이제 리드 1이나 V6, ABL과 같은 라터럴 리드에서는 이제 이런 노치가 관찰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드릴링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데피니트한 노치는 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디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여기에서 우선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여기 V1에서 보이는 터미널 부분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 터미널 부분이 조금씩 드릴링을 하면서 바뀌게 되는데 아직 프로미넌트하게 터미널 R 웨이브 포션이 아직 생성이 됐다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라터럴 리드의 로치는 사라졌지만 충분히 랩 사이드로 드릴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V1에서 터미널 R 웨이브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경우를 저희는 딥세품에 위치했다고 저희 판단을 하게 되고요. 저희 딥작툼의 위치에서 페이싱을 하게 되는 건 저희들은 그 LBB 에어리어 페이싱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드릴링이 더 필요한, 어드밴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RB 세탈 페이싱에 비해서는 그 LV의 전반적인 액티베이션 타임을 이제 시사하는 V6 피크 타임이 RB 셉탈 페이싱은 120ms 이상으로 확인되지만 조금 더 내로우해져서 120ms, 95ms 사이로 이제 확인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수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저희들이 딜링을 하다 보면은 마이오카드미의 이리테이션을 인해서 PBC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PBC를 통해서 굳이 페이싱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어드밴스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이런 이리테이션에 의해서 발생한 PBC를 저는 픽세이션 빛이라고 하는데 이 픽세이션 빛이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타겟 에어리까지 들어왔다는 속인이 관찰이 된다면 더 드릴링 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 파라미터 테스트를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만약에 LBB 에어리어 페이싱이 적합하게 이제 이루어졌다면 특히 직접적으로 레프트 번들 브레이크나 파스큐리 액티베이션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포텐셜 to V6 피크 타임이 스티뮬라이 to V6 피크 타임과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그렇지 못하겠고 제 드릴링을 하면 할수록 이제 임피던스는 떨어지게 되는데 아직 충분히 LV septum 쪽이나 LBB에 대해서 직접적인 페이싱을 하게 되면 500옴 정도까지는 충분히 임피던스가 드랍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았을 때 스팀 투 V6 피크 타임도 90ms 정도로 아직 조금 와이드한 편이고 그리고 V1에서 결정적으로 프로미넌트한 R 웨이브가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아직 LV septum 쪽으로 페이싱을 하기보다는 아직 딥셉타 페이싱을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금 더 드릴링을 해서 어드밴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겠고 아까보다 커런트 오브 인저리가 앰플리튜드가 조금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으며 리드에서 확인되는 그런 아까는 파필드하고 블런트하게 보였던 그런 시그널이 좀 더 프로미넌트하게 관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드릴링 헬스를 들어가서 페이싱을 해보았을 때 아까는 90ms로 확인되었던 스팀 투 V6 피크 타임이 84ms로 더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결정적으로 V1의 터미널 부분에 보시면 프로미넌트 알베이브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아서 우리는 이 환자의 조금 더 랩 사이드 septum까지 이제 드릴링이 되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V6, V1 인터피크 인터벌 역시 조금 더 랩 사이드 septum 쪽으로 드릴링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20ms보다 37ms로 더 이제 벌어진 그런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위에서 더 드릴링을 하는 것을 멈추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8mV부터 조금씩 볼티지를 낮춰가면서 페이싱을 해보았는데 3ms, 1mV까지 실제로는 더 낮춰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뭐 터미널 알웨이브가 조금 더 프로미넨트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눈에 띄는 페이싱 QRS의 몰폴로지가 변화는 관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서는 우리는 충분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혹은 LBB 캡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더 어드밴스 해야 되는 것일까요?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은 조금 더 딥셉타에서 더 LV 쪽으로 드릴링이 되어서 페이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R웨이브가 이제 V1에서 터미널 R웨이브가 프로미넌트해지면 적어도 LV 셉타 페이싱을 확보를 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V6 픽 인터벌이 아까 말씀드렸던 딥셉타 페이싱에서 관찰됐던 120에서 95ms보다 조금 더 내로우한 값을 알 수 있고 V1에서 터미널 R웨이브가 프로미넌트해지면서 그리고 슈도 델타와 같은 라터럴 프리코디얼 리딩인 V5, V6에서 슈도 델타 웨이브와 같은 모양이 RV septal 페이싱에서 이제 관찰이 되기 시작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리드 1, 아직까지 너무 굉장히 더 랩사이드로 딜링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터미널 S 웨이브는 아직까지 관찰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다이렉트 LBB 캡처가 된 경우와 이제 구분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지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기 나열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LBB를 다이렉트하게 캡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스팀 투 V6와 포텐셜 투 V6의 차이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조금 더 랩사이드로 딜링해서 LBB 캡처가 다이렉트하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조금 더 물론 환자의 인트린직한 컨덕션 시스템 디지즈가 동반 여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조금 더 픽 V6 인터벌이 예상되는 인터벌이 더 작게 있어야 되는 것일 것이고 그리고 그 볼티지를 낮춰가면서 페이싱을 했을 때 이런 LBB 캡처가 다이렉트하게 이루어지다가 그렇지 않게 되는 그런 변화가 관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V1, 6의 피크 인터피크 인터벌도 조금 더 랩사이드 쪽으로 페이싱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하는 그 수치가 현재 환자가 보이고 있는 수치와 더 크게 관찰이 돼야 할 것입니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슬라이드가 인터럽트에서 미안한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너무 앞에서 에너지를 많이 쓴 것 같아요. 요거를 조금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 V6 RA 픽 타임은 LV의 라테랄 월까지의 액티베이션 타임을 반영하고 V1은 다들 알다시피 RV의 액티베이션 타임을 반영하니까 V6 R웨이브 피크 타임은 이 사람이 컨덕션 시스템 리크루트먼트가 제대로 됐는지를 보는 앱솔루트 밸류가 어느 정도 정해져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저게 사람마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100% 정확한 컷오프 밸류는 없고 그 대신 이게 어느 순간 아웃풋의 변화에 따라서 갑자기 변화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확인만 할 수 있다면 요 아웃풋에서는 컨덕션 시스템이 캡처가 됐고, 요 아웃풋 이하에서는 컨덕션 시스템이 캡처가 안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100% 컨퍼메이션 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되고, V6, V1 인터피크 인터벌은 이 사람이 정말로 LBB 캡처가 됐으면, V6 인터피크까지는 확 줄고, 근데 V1 피크까지는 확 늘어나니까, 그래서 저게 이제 44ml보다 크면 스페시피시티가 100%다라는 연구가 있어서 44 이상이면 거의 컨퍼메이션을 해버리고 그 대신 이제 33ms면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시티가 저 정도 나와서 라이클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따가 아마 피규어에서 나오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해요. 앞에 뭐 딥셉탈 페이싱에 대해서 조금 너무 길게 설명해서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떨어질까 봐 제가 첨언했습니다. 계속 하시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볼티지를 낮춰가면서 이제 QRS 몰포러시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이제 이런 어느 부위를 페이싱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제 아직 충분히 다이렉트 LBB 캡처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LB septal 페이싱이라 한다면은 충분히 이제 아웃풋을 낮추게 되면은 LBB가 동시에 캡처되지 않고 septum 쪽만 셀렉티브하게 캡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LBB가 다이렉트하게 캡처가 되지 않기 때문에 LV의 lateral activation을 시사하는 스팀2 V6 인터벌은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웃풋을 충분히 낮춰보니까 LBB 캡처를 다이렉트하게 못하기 때문에 LBB 캡처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드릴링을 해서 어드밴스 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걸 설명하는 이런 그림이고 그래서 이제 셉탈 페이싱을 하게 된다면은 어, 이런 V1, V6, 스팀트 V6 피크 타임이 늘어나기 때문에 V6, V1 인터피크 인터벌이 이런 다이렉트 LBB 캡처가 이루어질 때보다 더 짧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런 일렉트로 피지올로직한 특성 자체는 이제 항상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수치도 외워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변화했을 때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능력을 갖추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이 사람의 인트리직한 리듬의 특성을 알아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임피던스도 여전히 600옴 이상이었고 이상인 점도 있었지만 이 사람은 인터피크 인터벌이 굉장히 애초에 RBB 때문에 길었던 사람이라서 지금 관찰된 인터피크 인터벌은 충분히 길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 또한 그 포텐셜 투 그 V6 인터벌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지금 페이스 투 V6 피크 인터벌이 어느 정도 더 길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이렉트하게 지금 LBB를 캡처를 했다기보다 LB septal 페이싱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드릴링을 해서 조금 더 어드밴스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더 드릴링을 하는 와중에 QRS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보시다시피 스팀2 V6 피크가
점점 짧아지면서 전반적인 QRS 모르폴로지가 더 내로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 V1의 터미널 R 웨이브가 굉장히 보다 더 프로미넌트해지고 앰플리튜드가 더 커진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조금 더 LV 랩 사이드로 더 드릴링이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 해당 부위에서 이제 페이싱을 했을 때 조금 전에 페이싱을 했던 것보다 더 QRS 자체 내로해지고 V1의 터미널 R 웨이브나 프로미넌트해졌으면서 실제로 스팀드 V6 피크는 75ms로 더 줄었고 V6, V1 인터피크 인터벌은 아까 말씀드린 원리에 의해서 더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해당 부위에서 더 드릴링하는 것을 멈추고 8V에서 점점 아웃풋을 낮춰가면서 보았더니 여기 조금 길게 재긴 했는데요. 실제로는 큰 차이는 없었고 스팀트 V6 피크 인터벌은 큰 차이는 없었던 반면에 거의 인트린직한 그 QRS 몰폴로지처럼 터미널 R 웨이브가 더 프로미넌트하게 브로드해지면서 V6, V1 인터피크 인터벌 더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바로 다이렉트하게 비교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했을 때 다이렉트 LBB 캡처가 된 것은 최종적으로 줄어든 스팀트 V6 피크 인터벌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컨펌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 근처 어저센트 septal 마이오카디움을 같이 액티베이션 시키는 non 셀렉티브 LBB 페이싱이냐, 혹은 레프트 번들 브랜치 혹은 레프트 파시큘만 셀렉티브하게 페이싱을 하고 있는 셀렉티브 LBB 페이싱이냐를 구분을 마지막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셀렉티브 페이싱이 된다면은 QRS가 RBB가 프로미넌트해지기 때문에 이제 QRS가 와이딩해질 것이고, 어, 넌 셀렉티브에서 셀렉티브로 바뀔 때 갑자기 V1 피크, 스팀트 V1 피크 인터벌이 더 10ms 이상 길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즉슨 V6, V1 인터피크 인터벌이 길어진다는 말과 동일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넌 셀렉티브라면 이렇게 동시에 LBB 캡처가 되면서 근처에 LB septum 마이오카디가 같이 액티베이션이 돼서 RBB로의 이제 펄스 일렉트리컬 임펄스 프로파게이션이 더 이제 동시에 빠르게 이제 진행됨의 반면에 셀렉티브하게 페이싱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돌아서 RBB로 이제 프로파게이션이 되기 때문에 라이트 번들 브랜치를 통한 RB 액티베이션 조금 더 오히려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V1의 터미널 RB가 더 프로미넌트해진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따라서 아까 보여드린 그런 소견은 조금 더 드릴링을 해서 넌 셀렉티브 LBB 페이싱이었던 것이 아웃풋을 낮추니 셀렉티브하게 변했다는 것을 컨펌을 하게 되었던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시술을 마무리를 하였고, 이런 저희들 시술 기록지를 자세히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다 이제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스레시홀드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볼티지 아웃풋을 낮추니까 QRS 몰폴로지 트랜지션이 있었고, 이거는 이제 EP 스터디를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요. 패싱 투 V6 피크 타임까지의 걸린 시간은 이제 75ms 정도로 굉장히 내로했고, 그리고 LBB 포텐셜이 이제 포텐셜 투 V 인터벌이 25ms로 그런 이제 내로한 그런 소견이 관찰되었고, 포텐셜 레코딩이 되었으면서 해당 부에서 페이싱을 했을 때 포텐셜 투 V 인터벌과 스팀 투 V 인터벌이 동의를 해서 이 부분에 다이렉트하게 LBB가 캡처됐다는 것을 컨펌을 하였고, V6, V와 인터피크 인터벌이 40ms 이상이면서 거의 인트린직한 컨덕션과 거의 동일했기 때문에 셀렉티브한 LBB 캡처가 되었다는 것을 컨펌한 케이스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폴라로 채팅을 해서 2.5에 0.4로 이제 하고 있는 중에는 넌 셀렉티브하게 캡처가 될 것이니까, 이렇게 그 스팅트 V6는 굉장히 내로하지만 그와 동시에 인터피크 인터벌은 그렇게 크지 않은 넌 셀렉티브한 LBB capture가 되고 있는 그런 QRS 몰폴로지로 환자는 이제 외래를 내원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그래서 넌 셀렉티브와 셀렉티브까지 이제 컨펌을 했던 케이스였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조금 다른 경우인데 간단히 이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비얼 AOS와 다이나믹한 AV 옵스트럭션 때문에 최근에 수술을 받았던 환자고 포스트옵으로 이렇게 QRS가 더 와이드해지면서 RBB 패턴을 띠고 이제 35회로 느린 QRS 컴플렉스가 레귤러하게 나와서 컴플리트 AV 블락의 동반된 소견으로 지금 페이스메이커를 이제 삽입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시스를 넣고 RB septum부터 드릴링을 시작을 하였고 RB septal 페이싱을 하였을 때는 라터럴 리드에서 노치가 보이고 있어서 이제 여기서부터 드릴을 시작을 한다. 여기 보시면 V1에도 노치가 보이는데 이제 랩 사이드 쪽으로 점점점 드릴링을 할수록 여기 펌프가 점점점 터미널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드릴링을 하게 되니 여기 보이는 펌프가 여기로 이동을 하게 되었고 그 라테럴 림 리드 혹은 V6에서 보이던 노치는 노치 자체는 조금씩 사라지면서 아 여기 이제 딥셉탈 쪽으로 가고 있다. RB셉트에서 딥셉탈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아직 V1에서 프로미넌트 RV가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어드밴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그래서 조금 더 드릴링을 해서 랩 사이드 septum 쪽으로 어프로치를 하니 V1에서 스틴트 V6 인터벌 점점 더 줄어들면서 V1의 터미널 I웨이브는 조금씩 프로미넌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커런트 오브 인저리 앰플리튜드도 조금씩 더 낮아지는 소견이 관찰되고 있어서 석세스풀하게 랩 사이드적으로 조금씩 어드밴스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스팀2 그 V6 인터벌이 아직 인터벌이 98ms로 아직 다이렉트하게 LBB 캡처를 했다기엔 조금 먼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드밴스를 해보았고 어드밴스를 해보았을 때 굉장히 프로미넌트한 터미널 V1 R 웨이브가 보인과 동시에 스팀드 V6 스픽 인터벌 74ms로 저희들이 다이렉트 LBB 캡처를 했다기 아주 페이버러블한 그런 수치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드릴링을 했기 때문에 커런트 오브 인저리가 디스탈 일렉트로에서 관찰되었을 때는 그 앰플리튜드가 점점 더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근데 조금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이렇게 스티뮬레이션 직후에 유니폴라 리드인 커런트 오브 인저리 리드에서 보이는 이 RS 패턴이 S 웨이브가 굉장히 프로미넌트해지고 있다는 것을 좀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이렉트 LBB 캡처는 되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은 지금 셀렉티브인지 넌 셀렉티브인지 혹은 아직도 LB septal 페이싱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드릴링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이제 8부부터 트레시홀드 테스트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아웃풋을 점점 낮추면 낮출수록 이 경우는 오히려 스팀트 V6가 일관되게 유지되지 않고 전반적인 QRS 몰플로즈가 브로드하게 와이드닝 되면서 스팀트 V6 피크 인터벌이 더 길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넌 셀렉티브하게 LBB 캡처가 되다가 하이 아웃풋에서는 아웃풋을 낮추고 보니 LBB 캡처를 다이렉트하게 하지 못하고 근처에 있는 LB septum 마이오카디움만 캡처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하게 로우 아웃풋 볼티지로도 다이렉트한 LBB 캡처를 보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조금 더 딜링을 했는데 이 커런트 오브 인저리 디스탈 쪽에서 확인되는 S웨이브가 점점 더 프로미넌트해지더니 커런트 오브 인저리의 앰플리튜드가 갑자기 드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더 드릴링 하는 것을 멈추고 파라미터 테스트를 하였을 때 이제 유니폴라 임피던스가 405 미만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고 커런트 오브 인저리가 RS 몰폴로지로 되면서 이제 앰플리튜드 자체가 서든 드랍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퍼포레이션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이미 인트라 오퍼러티브하게 septal 퍼포레이션이 되었을 경우에는 리포지션을 시행을 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드릴링을 해서 시행을 했고 하지만 아쉽게도 이 경우에도 두 번째에서도 이제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드릴링을 했지만 이 경우에도 이렇게 스팀트 픽 vs 피크 인터벌 71로 페이버러블 했다가 아웃풋을 낮추니 좀 더 와이드닝해져서 LV septal 페이싱을 마무리했던 케이스였는데 사실 이 마무리 케이스 보시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슬리팅을 하고 이제
고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리던던시나 이런 걸 조정을 한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디바이스를 이제 리드를 꼬아서 이제 포켓 안에 집어넣는 과정을 할 때 흔히들 리드 슬랙이 많이 줄어들면서 당겨지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인지 잘 보시면 이 V3가 V1이거든요. 근데 터미널 R 웨이브가 보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노치가 보이고 전반적으로 QRS 몰폴리지가 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오퍼레이터 선생님하고 좀 얘기를 해보았을 때 두 번째 드릴링을 했을 때 조금 드릴이 쉽게 들어가는 경향을 보여서 처음 드릴 했던 사이트 아주 금방으로 세컨 사이트 드릴링이 되어서 조금 그 리드의 포지셔닝이 스테이블하지 않았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고 이런 슬리팅과 픽세이션 과정을 통해서 조금 드릴의 안정성이 떨어져서 약간 위드로우가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이 케이지 자체는 딥세탈 페이싱에 합당한 그런 이 케이지로 시술이 마무리되었던 그런 케이스거든요. 실제로 11리드 통상적으로 저희가 지닌 11리드 리케이지 상에서도 약간 QR 페이스 QRS는 조금 와이드하고 그 V1에서 이제 노치가 보이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선 케이스는 성공적으로 딜링이 되어서 셀렉티브와 넌 셀렉티브까지 구분을 할 수 있는 케이스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런 퍼포레이션이 일어나면서 두 번째 딜링을 하였지만 그런 퍼포레이션이 한번 있었던 영향 때문에 이제 LV septal 페이싱에서 딥 septal 페이싱까지 이제 확인이 되었던 그런 케이스라서 두 가지를 다 준비를 해 보았고 이런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LBB 페이싱 혹은 LBB 에어리아 페이싱을 확인을 한 LBB 에어리아 페이싱을 확인을 하고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딥세타 페이싱을 확인하게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이 여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셀렉티브에서 넌 셀렉티브에서 셀렉티브가 되었다면은 그 RV의 액티베이션 타임이 딜레이가 될 것이기 때문에 V1의 피크 인터벌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인터피크 인터벌이 43ms 이상으로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충분히 그 다이렉트한 LBB 캡처하기에 딜링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히려 LV의 라터럴 액티베이션이 딜레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열셀쇼를 테스트하는 와중에 V6 피크 인터벌이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충분히 딜링을 하게 되었다면은 이제 스팀드 V6 인터벌이 75ms 미만 혹은 80ms 미만으로 확인이 되었을 것이고 다이렉트 LBB 캡처가 되었다면 당연히도 포텐셜 투 V6 피크 타임까지의 인터벌과 스팀드 V6 피크까지의 인터벌은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이 중에 일정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면은 LBB 다이렉트 캡처가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 이런 상황이 조금 애매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likely라는 표현을 아까 김태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용어를 사용하게 되고 이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V1에서 터미널 아이웨이브가 그래도 관찰이 된다고 한다면 septum 중에서도 충분히 랩 사이드까지 딜링이 됐다고 판단이 돼서 AV septal 페이싱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고 이마저 관찰이 되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이제 랩 사이드 쪽으로 딜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딥 세타 페이싱 저희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 페이싱이 어느 부위를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마무리할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도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겠고 LBB 에어리아 페이싱을 할 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페이싱 스레시홀드가 1.5에 0.5 미만으로 확인될 때면서 센싱은 4mV 이상으로 확인이 될 때 저희가 적합한 사이트에 이제 어프로치가 됐다 판단하고 시술을 종료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컴플리케이션도 당연히 시술 중에 일어나는 컴플리케이션도 고려를 해야 할 것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퍼레이션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이제 구분을 한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팁들이 있습니다만 커런트 오브 인jury 갑자기 드랍이 된다던가 어 임피던스가 400 미만 혹은 205 미만으로 갑자기 드랍이 된다든지 캡처가 되지 않는다든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커런트 오브 인저리, 유니폴라리 시그널이 RS 모폴로지가 QS 모폴로지가 되었다든지 혹은 제가 요즘에는 조금 더 어드밴스 되어서 커런트 오브 인저리를 디지털 일렉트로드 말고 프록시멀 일렉트로드에서도 확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여기에서 좀 사용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에 퍼포레이션이 되었다면 당연히 팁은 LV 캐비티 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커런트 오브 인저리는 프록시말 일렉트로드 링에서 더 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이제 퍼포레이션이 일어났다고 판단을 하고 리포지션을 해야 되는데
이런 리포지션을 할 때 단순히 퍼포레이션이 되어서 조금 위드로우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 빼고 다시 이제 세탈 드리링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나중에 이제 디스로치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 스테이블한 일렉트리컬 파라미터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절하게 컴플리트한 리포지션을 하게 된다면 이런 세탈 퍼포레이션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C컬레가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보여져 있고요. 하지만 이제 나중에 딜레이드하게 이런 퍼포레이션이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캡처가 빠진다거나 아예 커런트 오브 인저리가 디텍이 되지 않는 그런 오버턴 레이트 퍼포레이션을 한다면은 다시 이제 리인터벤션을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될 것이고 LV 캐비티 내로 이물질인 이런 리드의 디스탈 팁이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적절한 리포지셔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오라한테 코아뷸레이션을 시행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캡처가 그래도 충분히 유지가 되고 있고 나머지 파라미터들도 스테이블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굳이 이런 에코에서 약간 퍼포레이션이 의심되는 그런 소견이 보인다 하더라도 굳이 리인터벤션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퍼포레이션 되는 것을 할 수 있고 리드 디스로치를 할 경우도 이제 알려져 있는데 멜로스 스터디에서는 4% 정도가 이런 리드 디스로치 머트가 일어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 이런 리드 디스로치를 확인하려면 11EKG 상에서 QRS 몰포로지 변화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펄슨 비질에서는 반드시 11EKG의 시행이 특히 LBB 에어리어 페이싱 환자에서는 필요하겠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septum 쪽으로 어프로치하기 때문에 해당의 septal 브랜치 쪽으로 이제 메카니컬 트라우마를 일으켜서 이제 septal 헤마토마나 이런 각종 이벤트들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코로나리 아터리의 데미지를 통한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은 굉장히 극소수에서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고 예, 동일한 이유로 AV 피스툴라도 발생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알려진 클리니컬 컨시퀀스는 없습니다. 트라이커스피드 리거시테이션은 3분의 1 정도에서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조금 더 LBB 리드의 위치가 베이잘 레벨에 위치할수록 트라이커스피드 리거시테이션의 악화가 잘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지만 클리니컬 아웃컴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와 에 대해서 롱텀 데이터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어서 아직 스터디가 더 필요한 상황이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팔로우하는 계획은 이제 크게 컨벤셔널과 다르지 않은데요. 4에서 8주 뒤에 이제 팔로우를 하게 되고 이후에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이제 팔로우를 하게 되는데 어, 이제 아무래도 그 페이스메이커 인터로게이션 주기 자체는 그 각 나라별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많이 차이가 있게 되는데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 시설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8주 뒤에 포스트 임플란테이션을 하우스에서 원격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LV 페이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QRS 모르폴로지 변화가 없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바이폴라, 유니폴라 페이싱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QRS 몰폴로지도 다르고 우리들이 하고 있는 LBB 웨어리어 페이싱이 LBB를 그 번들 브랜치 블락을 잘 코렉션하고 있는지 QRS 듀레이션을 충분히 줄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펄슨 체크를 저희 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펄슨 체크를 할 때 10일 익히전 맨데토리 하고 엑스레이를 찍을 때 그런 적절한 위치를 다시 한번 컨펌하기 위해서 라테럴 뷰도 함께 찍는 게 중요하겠고 특히 이제 컨벤셔널 CRT 대용으로 만약에 LBB 에어리어 페이싱을 했다라고 한다면 3에서 12개월 내에 에코카디오그래피를 팔로우업하는 게 올해 이제 나온 AHA 가이드라인 상에서 클래스 1 인디케이션이 이제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빨리 해야 되 좋다. 50분 넘어가서 이제. 네. 그래서 이제 8주 첫 인트로게이션이 8주 이내에 그 8주 내에 해야 된다는 이유는 그런 스레시홀드의 악화가 절반 이상이 8주 이내에 확인되기 때문에 처음 임플란테이션 하고 팔로업 할 때는 2개월 내에 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고 이런 파라미터를 설정을 할 때, 인터로게이션을 할 때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해야 되고 AB 딜레이는 페이싱 투 QRS 액티베이션의 딜레이가 이제 컨덕션 시스템 페이싱에서 조금 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컨벤셔널하게 저 설정하는 AB 딜레이보다 조금 더 짧게 설정한 것을 공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도 좋은 논문이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서머리를 한다면은
우선 적절한 시스 어프로치를 위해서 LA와 RAO 뷰를 다 쓰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런 한 20도에서 30도 방향으로 LAO 뷰에서 드릴링이 돼야 되고, RAO 뷰에서는 히스 포텐셜 투 에이펙스에서 프록시말로부터 15에서 35mm 떨어진 부위로 해서 이제 드릴링이 돼야 될 것이고, 서페이스 기지뿐만 아니라 리드의 바이폴러와 유니폴러 시그널을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되며, 처음에 페네트레이션 될 때는 인탱글을 방지하기 위해서 빠르게 5바퀴에서 10바퀴를 이제 돌리면서 이제 페네트레이션 하게 되는데, LBB 에어리어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조금씩 슬로우하게 이제 어드밴스를 해야 되고, 그것은 이제 임피던스의 변화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치하고 있는 부위가 LB 셉터 페이스인지 딥셉터인지 혹은 다이렉트 LBB 캡처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파라미터를 참고를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절대값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일렉트로 피지올로지컬 특성을 고려한 그런, 특히 스레시홀드 테스트에서 관찰되는 QRS 모르로지의 트랜지션이 상당히 많은 의미를 시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와 각종 컴플리케이션들이 인트라오퍼러티브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해야 할 것이고요. 디테일드한 CI/CD 프로그래밍도 요구되는 사항이라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방대한 내용이라 좀 주소가 없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시차를 계산을 잘 못하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좀 궁금했던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뭐 유원원 선생님, 최지현 선생님까지 들어와서 굉장히 뜨거운 강의가 된 것 같은데, 김태현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그 논문 읽고 리뷰 아티클 읽고 하다 보니까는 넌 셀렉티브 랩트 번들 페이싱하고 셀렉티브 페이싱에 대해서 뭐 간별하게 해서 팁 투 링 페이싱이라든지 또 뭐 S1, S2 페이싱 별의별 방법들을 다 쓰는 것 같은데, 그게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마지막에 파이널 세팅하는데 그게 얼만큼 영향을 주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선생님. 이게 셀렉티브랑 넌 셀렉티브는 일단 LBBP에서는 감별하는 게 별로 임상적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클리니컬리 하기에는 무조건 넌 셀렉티브 LBBP가 되거든요. 히스 번들 페이싱은 셀렉티브, 넌 셀렉티브가 아웃컴도 약간 다르고 심전도도 완전히 다르고,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가 히스는 이 파이버러스 티슈에 둘러싸여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LBBP는 이 랩트 번들 블렌치나 랩트 파시클이 마이오카디움에 둘러싸여져 있는데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 마이오카디움이 롱텀하게는 스트레치홀드가 더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셀렉티브하게 LBBP가 클리니컬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고, 셀렉티브, 넌 셀렉티브를 확인하는 것은 이 시술방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술한 직후에는 랩트 번들 블렌치랑 이 마이오카디움이 스레시홀드가 조금 역전되는 게 잠깐 보일 수 있거든요. 마이오카디움 데미지 때문에 마이오카디움이 스레시홀드가 올라가서 셀렉티브하게 되는 게 이제 시술방에서는 볼 수는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이렉트하게 LBB 캡처가 됐구나라는 거를 컨퍼메이션하는 그런 의미만 있지, 실제로는 넌 셀렉티브, 셀렉티브를 감별하는 게 이게 의미가 있지도 않고 클리니컬하게는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결국엔 이제 캡처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보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 QRS 트랜지션이 되는 거를 확인하는 게 이제 100% 컨퍼메이션이거든요. 그게 LV 세탈 페이싱 투 넌 셀렉티브 LBBP가 됐든 넌 셀렉티브 LBB 투 셀렉티브 LBBP가 됐든, 어쨌든 그 트랜지션 하는 거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은 다이렉트하게 컨덕션 시스템을 캡처하고 있다, 아웃풋에 따라서 캡처가 됐다 안 됐다 한다라는 걸 확인한다라는 개념이라, 또 그거를 그냥 확인하는 개념이지 셀렉티브다 넌 셀렉티브다는 임상적으로는 별로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파이널 아웃풋 세팅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혹시 그 랩에서는 랩트 번들 에리어 페이싱이 확인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나와 보니까 아까 세컨 케이스 같이 LB 딥세탈 페이싱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리비전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인디케이션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신전도 바뀌는 거는 마이크로 디스러지먼트가 돼서
이 레프트 사이드 septum에 들어갔다가 이게 약간 뒤로 리트랙션 돼가지고 뼈레스 모양이 저희가 원하던 모양이 안 되는 경우가 정말 간혹 있긴 있는데, 뭐 대부분의 경우는 현재는 뭐 블록 환자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뭐 이젝션 프랙션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굳이 뭐 리비전을 했던 경우는 저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마이크로 디스러치먼트가 되는 경우가 저희가 지금 스타일렛 드리븐 리드를 쓰다 보니까 헬릭스를 앞으로 풀리 리트랙션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시술을 하는데, 초반에 이제 경험이 좀 적었을 때는 이 스크류가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약간 이런 일들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스타일렛 프리퍼레이션을 굉장히 풀리하게 하고 다시 리트랙션 안 되는 거 시술 전에, 시술 끝나기 전에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마이크로 디스러치 되는 경우는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없고요. 첫 그 번째 아까 우리가 강동원 선생님이 드릴링이라는 무시무시한 용어를 좀 많이 쓰신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섬세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보통 몇 바퀴씩 돌리세요? 심전도 봐가면서. 예, 환자마다 좀 다른데 처음에 한 5바퀴 정도 돌리고요. 환자가 좀 체구가 작고 septum이 별로 안 두꺼우면 5바퀴 정도 돌리고 시작하고요. 뭐 septum이 굉장히 두껍고 체격이 큰 사람이면 한 10바퀴 돌리고 들어간 상태에서부터 이제 페이싱하면서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서 조금 더, 아마 보통은 10바퀴보다 더 들어가야 됩니다. septum 두꺼우면. 그래서 한 10바퀴 정도 합니다. 많이 하는 경우는. 이니셜. 그 question 있는데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Okay. Patient selection criteria. 오늘 두 번째 환자는 you think is appropriate septal pacing or should do by B first place? 왜냐 환자 did myectomy, septal myectomy, right? 이제 환자 두 번째 수술했잖아. myectomy, 마이카름 이젝션 잘라버렸잖아. 프랙션 68%로 정상이었습니다. 아니 이젝션 프라이스 그런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한다 그러면은 환자한테 가정적으로 let's say the practical hypertrophic septal myopathy patient. You think is it possible pace lap bundle? HCM 환자? 실제적으로 마이액토미 하는 경우에는 랩트 번들 브랜치를 캡처한다는 개념은 조금 어려고요. Right. That's correct. 네, 이게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베이럴 septum 마이액토미고 미드 레벨 쪽은 프리저베이션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 Right. 그 위치 보면 완전 베이절이 아니라 약간 미드 쪽으로 빠져서 해도 파시클 캡처는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로 해야 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미드 쪽으로 빠져서 그렇게 아하.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생각보다 그래도 캡처 아웃컴이 나쁘지는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이 CRT, 바이비 CRT가 보험 기준이 굉장히 좀 까다로워서 이 사람은 RV 에이펙스나 뭐 이런 컨벤셔널 RV 페이싱을 해주면 안 좋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바이비 페이싱은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I see. 그런 경우에 조금 미드 쪽, septum 쪽으로 빠져서 LVB 페이싱 한 경우에 뭐 환자의 하페일러 시스템도 상당히 만족스럽고 페이싱 아웃풋도 스테이블 했던 경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그 마이크로 디슬라지먼 뭐 이런 것들 말씀하셨는데 마이크로 디슬라지먼 우리 경우로는 그 리드 피지컬 캐릭터리스트 굉장히 중요해요. 리드 프렌치가 굵을수록 트래커스의 애뉴러스의 모션 때문에 그 메커니컬 이리테이션 때문에 리드가 좀 더 빠져나오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그 지금 7 프렌치 리드는 안 써요. 4 프렌치 루멜러스 니들 그 리드를 쓰는데 그게 힐릭스가 다른 리드보다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잡틈을 갖다가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드릴링 하는데 조금 더 쉽게 되고 그다음에 프로시저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잘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캡처 트레이스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그 리드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커런트 덴시티가 올라가면서 그 어큐트 임플란트 트레이솔드보다도 넥스트 데이 모닝 팔로우업 해보면은
반으로 떨어져 있어, threshold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septal pacing 하겠다 그러면은 선행하는 거는 for French needless pacemaker 리드가 좋아야 돼야 될 거고, 두 번째는 플렉시빌리티가 굉장히 좋아야 될 거고, 바브 모션에 이런 TR을 만들지 않게. 그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 아마 한국에도 그게 제가 알기로는 내년, 그러니까 올해 말이죠. 올해 말에 어베일러블 할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경험이 더 좋아지실 것 같은데, 좀 더 잘 하시고 계시지만은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HCM 환자 중에 그 septum이 한 18mm 넘거나 20mm 넘어가면은 굉장히 그 고생한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은 웬만해서는 저희들이 잘 피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타겟팅하기 힘들고, HCM 환자들은. 예,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이제 앞으로 인슈런스 폴리시가 체인지하거나 그러면 아마 조금 더 디테일한 스터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케이스들은. 근데 뭐 퍼포레이션 됐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지만은, 그 아까 말한 것 같이 리위전은 꼭 해야 돼요. 절대. Restart the whole procedure again. That's probably the best recommendation. Yeah. 히스번들 페이싱 처음 나왔을 때는 제가 거기 그 트라이커스피드 세프탈 리플렛이 작으면서 거기를 건드려 놓으면은 TR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수술시킨 환자도 한두 명 네. 있고 그래가지고 네. 좀 스캡티컬하게 생각했는데, 요새 레프트 번드 에리어 페이싱을 하면서 점점 더 미드 septum 쪽으로 내려가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세이프티가 올라갈 것 같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이제 만약에 CRTD를 리플레이스 하게 될 경우에 ICD 리드하고 두 개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좀 점점 더 이게 늘어나는 추세인 거,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 것 네. 같고요. 어제 만약에 중재학회에서 타바 타비하는 팀하고 같이 조인트 컨퍼런스를 했었는데, 굉장히 이쪽 분야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고요. 네. 특히 트랜지언트하게 번들 브랜치 블럭이 오거나 핫 블럭이 왔었던 환자 매니지먼트 한 거에 대해 있어서 그 인터벤션 하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심각하게들 생각을 하더라고요. 템포러리 꽂아놓고서 기다리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좀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 랩트 번들 브랜치 에리어 페이싱이 상당히 중요한 그 치료 방법으로 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거기 발표하신 중재하신 다른 학교 스텝 선생님이 아마 우리 그 유튜브를 보고선 또 스킬을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탭이하고 나서 이 핫블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히스 레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템포럴 페이싱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피스터를 갖고 HB 인터벌을 어떻게 재고, 이런 거를 좀 한번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어,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탭이하고 나서 핫블로그 환자들 선생님들께서 이 랩트 번드 브랜치 에리어 페이싱 할 때는 좀 레코딩을 잘 해서 우리 웹사이트에 유튜브 사이트에 좀 올려주시면은 아마 다른 선생님들이 보고 공부하실 것 같아요.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예, 많이 배웠습니다. 전부들 고생했어요. 오늘 긴 시간에 전부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다음 주에는 제가 가서 뵙죠.